네, 매일 아침 수많은 뉴스 가운데 반드시 주목해야만 하는 뉴스 딱 3개만 뽑아서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뉴스 3개 시간입니다. 최성진 한겨레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2일차입니다. 네, 네. 오늘 첫 소식은요. 예, 정미경 조금 전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터뷰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던데요. 네. 정미경 최고위원의 세월호 발언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어제 오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미경 최고위원께서 이 아주 심각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월호 한적 갖고 이긴 문재인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보다 낫다. 이런 댓글이 눈에 띄어서 소개한다. 이제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받고 어제 하루 종일 논란이 됐고. 네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 입장이 나눴는데 이건 막말은 아니다. 네. 이런 입장이 나왔어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미경 최고위원 발언 그 자체보다 네. 오히려 그 다음에 나왔던 자유한국당 그 공식 입장, 이 막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입장에 더 주목이 됐는데요. 예. 이제 보통 이런 발언의 그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거는, 그건 다시 말해서 막말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는 이게 사실 그 세월호 그 유가족이라고 하는 피해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말한 사람이 이걸 막말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듣는 사람이 판단하는 게 맞는 조금 것 전 같거든요. 김용태 의원도 바로 그 점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네네. 예, 예. 근데 이걸 뭐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이건 막말이 아니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니까 네. 굉장히 좀 꼴이 우스워지기는 뭐 그런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보면 아직도 공감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공감 아무튼 능력이 좀 전반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세월호 막말이 나오고 있는데 네.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피해자들의 그 아픔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좀 깊이 그러니까요. 있게 공감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세월호 비극을 계속 그 농담에 희화화하는 그 농담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을지 잘 지금 모르겠습니다. 예. 최성진 기자 희화화라는 표현을 썼던데 바로 정미경 최고위원이 어제 이 이야기를 할 때 최고위원 회의 자리였잖아요. 몇몇 참석자가 웃었다면서요. 그 얘기를 하면서. 네, 맞아요. 웃음소리가 방송에 실제로 나왔었죠. 아,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예, 그 조국 민정수석 SNS 예. 그 페북 정치 논란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제도 어제 하루에만 5건의 게시물을 올렸더라고요. 저도 조국 민정수석하고 페이스북 친구인데요. 아, 그래요? 네. 뭐 친구가 많습니다. 한 5천 명 가까이 됩니다. 네. 그 주로 올린 내용들은 일본의 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뭐 정부의 입장이라든지 네. 그 일본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하는 한국 언론 기사들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네. 그 전전날이었던 13일에는 최근 한 드라마에 그 쓰이기도 했던 죽창가라고 하는 노래를 올리기도 네. 했고 네. 14일 날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할 예정이었던 보도자료를 발표 특히 시간보다 어제 논란이 됐던 게 바로 그거죠. 네네, 보도자료. 예. 네. 발표 예정 시각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배포한 시각보다 한 10분 조금 빨리 배포를 했다고 하던데요. 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일단 납득이 안 된 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저희의 불찰이라고 그렇게 그 설명을 했더라고요. 예, 어제 업무보고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나와서 근데 왜 그게 산업통상자원부의 불찰인가요? 저도 그 사과의 맥락을 저도 잘 그러니까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네. 조국 민정수석이 이른바 SNS 활동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논란이 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네네.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정부 입장을 뭐 홍보를 할 수 있죠. 네. 그 SNS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언론 기사를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드라마라든지 뭐 노래에 대해서 그 음악에 대해서 개인적 감상을 건조하게 전달하는 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정부가 어제 이제 그제 조국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보도자료의 내용은 네. 최근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WTO의 움직임을 소개하는 네. 꽤 중요한 내용이었거든요. 그 중요한 내용을 발표를 해야 하는 주무부처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그렇죠.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공식 발표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게 맞는데 민정수석이 뭐 정책실장이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민정수석이 발표하는 거는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올 수는 있긴 하지만, 근데 네. 이제 그 국민들이 조국 그 수석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민정수석으로 본다라고 그렇죠. 하는 점이 좀 네. 있는 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요. 그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최근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네네. 11% 남짓 올랐다고 하는데요. 네. 예,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도 부르죠. 허그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평당 가격이 지금 약 2,678만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정부가 네.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할 수 네네. 있다 이런 이야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또 이야기를 했는데 네. 자, 만약에 한다고 치면 네. 정말로 이게 그 분양가를 잡는 데 그러니까 특효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뭐 로또 분양이라는 말을 아마 그 김종배 진행자께서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죠. 확실히 낮아지긴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어제 경실련에서 예. 안 그래도 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서 분양가 상한제 제대로 시행을 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경실련에서 계산한 바에 따르면 적어도 지금 강남구나 서초구 평당 분양가가 한 6천, 7천 정도 되거든요. 그래요? 예, 예. 뭐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뭐 1억까지도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네. 경실련에서 추계한 바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제대로 시행했을 경우에 네. 반값 절반 이하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 절반 이하로요? 네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그러니까 로또 청약 열풍이 불 것이다라고 하는 지적이 또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로또 분양이냐 아니냐 문제는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가 돼서 정말로 많이 떨어뜨릴 수 있다면 네네. 주변에 있는 기존 아파트의 시세도 같이 그러니까 덩달아서 떨어뜨릴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네요. 그렇게 본다면. 그렇죠. 이제 문제 인식의 출발점도 바로 이제 거기죠. 그렇죠. 분양가를 잡지 못하고 예.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 다음에 예. 이 고분양가 움직임이 조금씩 빚어진 거죠. 그 주택도시보전공사의 조사 결과 지난 1년 동안 분양가가 21% 올랐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그걸 보여주는데 네. 분양가가 오르면 덩달아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세도 오르게 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네. 그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1,000만 원을 돌파한 게 국민의 정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손석희의 시선집중 시를 제가 뉴스 브리핑할 때 그 소식을 전해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 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왜 그러냐면 와 1,000만 원이 넘어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라고요? 6, 7천만 원? 6, 7천 정도 하고 있습니다. 1억까지 육박한다고요? 뭐 전문가에 따라서 그렇게 예측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10년이면 세상이 변한다고는 하긴 합니다만 너무 이건 심하게 변하는 것 같은데 좀 안 변했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 뉴스 브리핑 기억하시는 것도 저는 신기한데요. 네, 아직은 그래도 기억력으로는 버티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제가 짧게 오늘 아침에 나왔던 속보 하나 전해드리면 이 우리공화당이 지금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천막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 행정 대집행에서 철거할 거다 이런 예고가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기습적으로 우리 공화당이 자진해서 철거를 했다고 합니다.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예. 근데 그러면서 조원진 대표가 했던 이야기가 나중에 다시 8개를 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저는 이걸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하나 느꼈던 게 게릴라전이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치고 빠지고. 근데 게릴라전이 연상이 됐는데 게릴라전은 보통 산악지방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죠? 저는 그 영화 타짜 기억나시나요? 네, 탔죠. 타짜에서 곽철용이 그 구사 파토가 나니까 묻고 예. 더블러가 이제 이런 명대사를 남기기도 했는데 이건 지금 이제 그 영화 인용이니까 상관없는 거죠. 네. 아무튼 배경을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게릴라전이 광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어제보다는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긴장 다행입니다. 푸시고 네네. 적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겨레 최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